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명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댓글이나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저한테 안무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안무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안무가가 하는 일 등등등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 생각에 안무가라는 직업은 굉장히 진짜 특별한 직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제 1의 창작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만들어진 음악에 3차적으로 또 다른 예술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 일단 작곡가가 있겠죠. 음악을 만들 때. 그래서 1차 창작자가 작곡가이고 2차 창작자가 이제 가수분들, 보컬이나 뭐 래퍼 분들이 2차 창작자고 그 다음에 이제 3회 창작자가 안무를 만드는 이제 저 같은 안무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지칭을 할 때 제 3회 창작자라고 늘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중간중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개인적인 저의 의견이고 우선은 안무가가 크게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안무를 짜서 수업을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트레이닝, 그리고 또 저희 1밀리언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 정규 수업, 그리고 지금 제가 중국에 와 있는데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댄스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짜고 싶은 음악들에 제 스타일을 녹여서 안무를 이제 만들어요. 미나명의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유정리의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뭐 준선유, 구성정 뭐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의 각자 본인의 스타일을 녹여서 만든 안무로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가수분들의 안무를 짜고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작업했던 아티스트 분들은 일단 J-POP 박재원 씨랑 제시 언니 그리고 수지 씨 Yes No Maybe를 했고요. 그다음에 트와이스 1집 우아하게를 이제 리아킴 언니랑 같이 작업을 했었고 예전에 그리고 플레이백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제 제자들이었는데 플레이백이라는 그룹의 안무를 또 했었고요. 최근에 제가 또 2개를 작업을 하고 지금 중국을 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음원 릴리즈가 안 돼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아마 곧 나올 거예요. 한 3월 중에 2 아티스트가 나올 건데 그때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과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뮤비 촬영도 다 했고 제가 중국에 와 있어서 촬영장을 가진 못했는데 영상통화로 계속 디렉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멋있게 소화를 해주셔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너무 됩니다. 가수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 노래의 안무를 짜달라고 요청해 와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노래의 컨셉, 그리고 아티스트의 컨셉, 뭐 이미지,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라든지 뭐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미지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무를 작업을 하게 되는데 또 이 K-POP 가수들의 안무 작업하는 과정도 제가 찍어놨어요. 음원이 공개가 되면 저도 그 동시에 브이로그를 올릴 거니까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분들이 이제 콘서트를 하거나 아니면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뭐 예를 들어 시상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디렉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촬영하실 때 가서 군무씬을 찍을 때 가서 전반적인 그림을 봐준다거나 뭐 동선 체크를 해준다거나 사실 그 포지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아티스트 분들은 카메라만 보고 계속 안무를 추시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누가 코치를 해주는 것과 해주지 않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직접 저도 뮤비 촬영을 댄서로서 해보면은 앞에서 이제 조금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주실 때 굉장히 저도 편하거든요. 댄서 입장으로.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거나 이제 콘서트나 시상식 무대 연출 같은 부분도 어떻게 원래 오리지널 곡을 조금 더 풍성하게 꾸밀 수 있는지를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과 같이 논의를 한다거나 그런 작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또 찍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댄서기 때문에 광고 안에서도 춤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해요. 제가 했던 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제가 술을 못 먹지만 네, 맥주 광고를 바이럴 광고를 찍은 적이 있고요. 작년에 중국 필라 광고 촬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조금 그거는 스케일이 조금 컸었는데 준선유와 저랑 같이 이제 안무를 짜서 영상으로도 찍고 지명 광고도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 매장에 이렇게 저랑 준선유가 이렇게 척척척척 있었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막 준유나 다른 이제 강사들이 중국에 왔을 때 매장에서 이렇게 막 하이하이 하면서 찍어서 보내줬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스포츠 의류 네,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의류 협찬을 받아서 그거를 비디오에 녹였을 때 또 따로 이제 수입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화장품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저희는 예쁘게 막 샤랄라 약간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진짜 멋있고 멋있는 언니 오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광고 진행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p3 광고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광고에서 춤밖에 안 추거든요. 약간 그래서 조금 신체적으로는 좀 힘든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을 제가 정말 잘하는 일로 풀어서 해석해서 그 제품이 확 이렇게 시너지가 날 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이런 작업을 할 때마다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팀 활동은 하진 않는데 이제 안무팀이 있어요. 안무팀에 소속돼 있으신 분들은 뭐 그 팀끼리 대회를 나가기도 하고 공연을 주로 많이 하기도 하고 팀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또 그 팀이 방송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저희 회사 특성상 방송 이제 백업 댄서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뭐 제시 언니 안무를 짰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첫 방 정도 네, 같이 가서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무대들은 이제 방송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방송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다음에 그분들이 계속 무대를 서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상 스케줄이 조금 많다 보니까 방송을 가게 되면 거의 아침 7시부터 막 밤 8시, 9시까지 방송국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하루 종일 방송국에 스테이를 해야 돼요. 사실 제가 방송만 하는 댄서면 괜찮은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방송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이제 안무가로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또 유튜브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제약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했었을 때 진짜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안무가가 될 수 있나요? 가 진짜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다른 이제 예를 들면 뭐 대기업에 취직한다거나 아니면 가수가 되는 방법, 뭐 배우가 되는 방법 그런 것들은 사실 오디션이 있거나 면접이 있거나 딱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안무가는 사실 오디션 개념도 없고 면접을 봐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보가 사실 많이 없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우선은 가장 자연스럽게 봤던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어느 학원을 다녀요. 수강생으로 막 이렇게 다니다가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그 학원에서 혹시 너 강사해볼 생각 있니? 라고 이제 원장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뭐 영상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SNS에 자기 모습을 노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학원에서 스카웃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혹시 선생님 저희 학원에서 수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되죠. 선생님이 되고 이제 컨텐츠가 생기다 보면 자신의 이미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저처럼 미나명의 스타일, 뭐 유정리의 스타일 이렇게 본인의 색깔이 생겨요. 그렇게 만들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력을 느끼고 그 매력을 통해서 아, 저 선생님 혹은 뭐 저 안무가, 저 댄서 되게 멋있는 것 같다. 저런 스타일이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사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무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아,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기 전에 아, 난 진짜 할 수 있어. 나는 진짜 안무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누구처럼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벤치마킹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근데 계속 누구를 쫓아하다 보면은 약간 자기 색깔을 찾기가 조금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 느끼고 배우고 나서는 본인만의 색깔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안무가를 처음 시작할 때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봤어요. 막 이런 스타일도 해보고 저런 스타일도 해보고 막 감성도 해보고 섹시한 것도 했다가 막 힙한 것도 했다가 그래서 제가 찾은 결론은 사실 저는 굉장히 다양한 노래의 안무를 짜는 편이에요. 왜냐면 너무 한정적으로 이것만 잘하는 안무가가 되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항상 시도를 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저이기 때문에 매번 안무가 진짜 반짝이는 안무가 나올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그게 사실 고민이고 다른 안무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이 항상 늘 고민일 거예요. 그치만 또 장점이 뭐냐면 비슷한 동작이 나오거나 비슷한 느낌이 나온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의 색깔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졌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해? 라는 그런 생각은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내가 있네?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일단 실력이에요, 사실. 진짜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야 안무도 진짜 다양하게 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표현할 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도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는 티칭을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21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수업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진짜 춤을 가르칠 수 있다니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고 기쁘고 한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아, 너무 빨리 시작했나? 내가 더 배웠어야 했나?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요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막 쪼개서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막 듣기도 하고 뭐 무용을 배우러 갔었던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도 나름의 개인적으로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안무가라는 직업이 이제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리를 열심히 하면 돼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도 빨리빨리 가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하고 그만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만한 직업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돈을 벌 수가 없는 직업이라서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돼? 사실 가수나 배우나 뭐 연예인들 그리고 뭐 안무가, 댄서 뭐 굉장히 화려한 직업이잖아요. 그 화려함에 속아서 갑자기 이렇게 뛰어들기에는 그만큼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반공인? 이런 느낌인데 연예인분들보다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편하죠. 당연히 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 일반인처럼 막 엄청 또 프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도 감수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노출할 때 보면 굉장히 뭐 멋있고 약간 간지나고 약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안무 하나를 짤 때 얼마만큼의 연습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야 너는 좋겠다. 네가 하고 싶은 거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일 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도 벌고 약간 편하고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물론 편한 점도 있지만 진짜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춤을 출 때 너무 즐겁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진짜 춤을 출 때 너무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취미로 할 땐 그래요. 근데 이게 직업이 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춤은 노래를 듣고 막 흥이 나서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내가 너무 슬픈 일이 있어. 근데 이 일을 뭐 일주일 안에 해야 돼. 오늘 당장 해야 돼. 이런 기한이 생겨버리면 그 우울한 감정으로 신나는 음악에 막 춤을 춰야 돼요. 그럼 되게 어떨 것 같아요? 되게 힘들 것 같지 않아요? 되게 그런 부분이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해도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사실 그것도 시작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간절하게 이걸 하고 싶다. 이거를 진심으로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그냥 나 진짜 하고 싶은데 나 이거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데 약간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생각하고 시작할 만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그 진정성이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 저도 춤춘 지 지금 너무 오래됐고 이제 선생님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이렇게 뭐 수강생분들을 보거나 뭐 보잖아요. 이렇게 되게 많은 댄서분들도 보고 이제 시작하는 뭐 그리고 막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아 저 친구는 되겠다 싶은 친구가 있고 아 저 친구는 조금 그냥 겉멋이 좀 많이 들었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진정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확신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안무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일에 모든 직업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진짜.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춤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수학여행도 안 갔어요, 심지어. 왜냐면 그 수학여행 다음날인가? 춤 대회가 있었어가지고 저희 멤버들 다 꼬셔가지고 야 우리 수학여행 가지 말자. 야, 연습하자. 이래가지고 막 욕먹으면서 수학여행도 안 가고 연습하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게 후회가 안 돼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연습실 뭐 성인 돼서 팀 들어와도 뭐 알바 연습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했나 하루에 3시간씩 자고 이렇게 잠이 많은 애가 어떻게 했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으면서도 나는 할 것 같아. 왜냐면 저는 너무너무 이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의 바램은 내 몸이 닿는 한까지 아티스트로 활동하자. 이게 저의 2019년 목표이자 앞으로의 목표예요. 여러분들도 한 해 한 해 그리고 뭐 분기마다 그리고 달마다 일주일마다 하루하루 목표를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기가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뭔가 일을 하고 싶으면 나 이거 진짜 하고 싶다. 나 이 일 진짜 하고 싶다. 라든지 굉장히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런 일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저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못하는 것도 많아요. 못하는 것도 많은데 대부분은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건 약간 좀 팬심이긴 한데 이제 재범이 오빠를 되게 팬이었어요. 2PM 때부터. 그래서 2PM 때 재범이 오빠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춤도 잘 추고 그랬는데 이제 오빠가 혼자 회사를 차리셔가지고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나중에 유명한 안무가가 돼서 저 사람이랑 꼭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게 저의 어떤 목표였어요. 제시 언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런 것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구랑 하고 싶다. 뭐 어떤 걸 하고 싶다. 어떤 안무가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떠올리고 그거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준비하고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익
팁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으나, 뭐 안무 수업해서 수업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수 안무 작업해서 그 시안 하면은 그 가수 안무 작업비를 받고요. 뭐 콘서트나 디렉팅 비용이 있고요. 광고를 하면 광고 비용이 있고요.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협찬을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협찬 받을 때 그런 뭐 페이를 받거나 굉장히 뭐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그리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는 매달 급여가 다릅니다. 왜냐면 저희는 일을 하는 만큼 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일을 조금밖에 못했다, 이달. 그러면 이달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조금 힘들어요. 만약에 또 다음 달에 일이 많았어요. 그럼 뭐 이만큼 벌어요. 이렇게 벌다가 또 그 다음 달은 또 요만큼, 뭐 이만큼 이렇게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부모님이 댄서를 하면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언니는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론 살아가면서 돈이 진짜 중요하죠. 저도 돈이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이제 언니랑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열심히 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커피도 맘대로 사 먹을 수 있고, 뭐 얼마 전에 리아 언니가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 그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택시 탈 수 있을 때 편하게 타고 소고기로 회식하는 정도라는 타이틀이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택시 눈치 안 보고 탈 수 있고, 아 얼마 나오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탈 수 있고, 뭐 커피 하루에 뭐 한두 잔 사 먹을 수 있고, 소고기 먹고 싶고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조금 비싸도 한 끼에 한 5, 6만 원 해도 그냥 먹지 뭐, 약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정도. 뭐 그리고 뭐 신발 만약에 리미티드가 나왔어요. 막 이거 비싼 거야. 근데 그것도 막 살 수는 없어요. 저희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사고 싶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캡처를 해놨다가, 아 이거 언제 사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뭐 이만큼 버는 달에 아 이제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사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네, 여러분들이 수입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떤 일을 하던 자기가 일한 만큼 버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만큼. 그래서 나쁜 돈들은 뭐 그렇게 버는 건 조금 다르겠지만 정직하게 자기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좋아하고 즐기고 본인이 진짜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면 돈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미나명이 알려드리는 안무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답글을 달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또 중국의 팬분들과 사진 촬영, 약간 팬미팅 같은 느낌의 사진 촬영이 있어서 또 현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 이런 일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전달을 해드릴게요. 안녕!